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그 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농업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발 약 3,500m에 자리한 티베트 농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적인 면을 떠나 티베트 농업을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중국이 티베트에서 어떤 농업을 행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이나 오래전 얘기긴 해도 양자강 크루즈를 마치고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로 티베트 라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산맥의 설산을 넘으며 본 자연의 위대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긴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고산지대로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에 이르는 티베트 고원을 간다고 하니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사실 남한의 12배나 되는 약 122만 평방킬로미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유지하던 티베트는 1950년 중국에 병합된 이래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이기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티베트 라사 하면 아무래도 티베트 라마 불교의 총본산인 포탈라궁입니다. 1959년 반중국 민족운동이 일어났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무력 진압으로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달라이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러한 얘기를 떠나 이 지역에서 중국은 어떤 농업을 행하고 있는지 농목과학원을 찾아보고 이곳 인근의 농가를 방문하여 사정도 잠시 엿보겠습니다. 우선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티베트 고원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과는 고립된 곳이었으나 2006년 7월 티베트 라사까지 있는 칭창철도 개통 이후 한족의 급격한 유입과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티베트 특유의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의 70%는 초원지대로 농목 주급이 주로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철도 개통은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농업개발 등을 포함한 서부개척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 것처럼 중국의 대서부 개발과 해외로 뻗는 1대1로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티베트 자치구 농목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안내인은 많은 관광객이 라사를 찾지만 이곳을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은 극히 드문이라며 여기저기를 안내합니다. 농목과학원의 규모도 컸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농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채소, 과일, 종자의 개량과 증식, 보리와 밀, 그리고 유채 등의 원원종 육종과 증식, 농업기계 개량 등이 온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수박 등은 바로 팔기도 했거니와 철도를 이용하여 북경 등 도시로 운송된다고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된 과일 등은 당도가 높아 소비자의 인기가 높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저지대에 비하여 낮은 온도로 온실 재배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만년설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강원도 고냉지 농업이 해발고도 약 700m 내외에서 행해지는 것과는 지형적인 차이가 너무 큼을 느낍니다. 자, 그럼 농목과학원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작물들을 둘러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정리된 농목원의 시설들이었지만 이곳 근로자들을 위한 취사 시설 등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북경에서 실습 나온 학생들은 여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농목원 인근의 티베트의 농가를 방문합니다. 찾아간 농가 주인은 누추하다면서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집 안팎으로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 가축분을 말리거나 말린 것을 보기 좋게 쌓아 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는 이부자리를 치우며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운 듯 맞아줍니다. 벽에는 티베트 라마 불상이 모셔져 독실한 불자임을 보여줍니다. 주방에는 땔감용으로 말린 가축분과 프로판 가스를 같이 쓰고 있었으며 보온병은 이들이 차를 즐겨 마시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집 마당에는 태양열 지별판을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집 밖에는 마을 공동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리밭 잡초 제거와 빨래하는 아낙네의 손놀림에 덩달아 미소가 나왔습니다. 마을 중심가의 농기계 수리소에서 수리하는 농부들과 트랙터에 높이 쌓아 올린 농작물 위에 올라앉은 사람도 느긋하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티 보트라 부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티베트 여인들의 뒷모습은 현대적인 농업을 지향하려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생활과 농경 방식을 지키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고냉지 농업하면 강원도의 경우 해발 약 700m 내외에서 행하는 고냉지 채소농업을 말하곤 합니다만 중국 티베트의 경우 해발 약 3,500m 이상의 초고냉지 지대 농업으로 그 모습은 실로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저지된 수도 북경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새로 깔린 철도를 이용하여 공급된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